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듀피디에서 국어를 강의하는 정호상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하반기입니다. 10월 28일 치러진 지방직 7급, 서울시 7급 포함되어 있는데요.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상반기에 공무원 시험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하반기 시험, 특히 이제 7급 시험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는 있으나 결국 국어는 이제 공통 범위라고 생각했을 때 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역시 객관적인 시험이고요. 공식적인 시험이 갖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20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7급이지만 이제 국가직 7급은 피셋형 문제이므로 결국 언어 논리로 이제 넘어가는 국어 문제라고 본다면 9급 시험에 가장 가까운 7급은 유일하게 이 지방직 7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과도하게 어렵다거나 9급 학생분들이 준비할 때 막 부담을 느끼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9급도 역시 비문학이 강화되고 문학 문제가 꾸준히 많이 출제되고 또 반면에 어문 규정이나 문법 부분들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고스란히 그대로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역시 오늘 또 이 지방직 7급 해설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지방직 7급의 20번에 들어있는 지문, 바로 비문학 지문에 마시멜로 이야기와 관련된 글이 있는데요. 그 마시멜로 이야기의 원래 가장 유명한 구절이에요. 찬란한 유혹을 견디면 찬란한 성공이 온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찬란해 보이고 가볍고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게임에 빠져 있거나 그냥 잠을 자거나 나태하거나 그냥 놀거나 얼마나 편하고 어찌 보면은 크게 막 어떤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찬란한 유혹이 우리를 또 갉아먹게 하고 힘들게 하고 뒤늦게 후회하게 할 때가 많거든.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잘 견뎌내야만 결국은 찬란한 성공이 오게 되는, 이것을 흔히 만족 지연 효과라고 합니다. 재미있고 쉽고 좋은 거는 좀 참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지금 맛있는 마시멜로가 있어도 이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견디고 내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더 큰 보상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인 바로 자기 개발에 관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0번에도 나오지만 조금만 우리가 환경을 바꾸어 줘도 마시멜로를 먹을 수 없게 뚜껑만 덮어두어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조금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수험생의 생활들이 당연히 외롭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그걸 잘 견뎌내셔서 찬란한 성공이 오기를 저도 바라면서 마시멜로 이야기로 소개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2023 지방직 7급인데요. 제가 항상 2개년 정도를 많이 비교해 드립니다. 유사성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큰 흐름을 본다면 다음 시험도 대비할 수도 있고, 이것은 지방직 7급만이 아니라 또 2024년 시험을 대비하는 다른 많은 우리 수험생들 여러분들도 요즘에 역시 경향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고 예견할 수 있겠죠. 역시 비문학의 강세인 것은 2년 동안의 공통적인 특징이 되겠고요. 자, 문학도 4문제가 되므로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흐름들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비문학과 문학을 합쳐서 13문제, 6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나머지들이 이제 조금씩 문제들이 역시 골고루 나오기는 하지만 어느 쪽으로 편향되어 있지는 않죠. 어휘가 한 문제 더 나오기는 했지만 어휘 2문제. 물론 사실은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모든 문제가 어휘 문제다. 오늘 우리가 문학 속에서도 문학도 사실은 4문제가 모두 감상 문제거든요. 올 감상. 근데 감상을 위해서도 결국 어휘가 객관적으로 결국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어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9문제였지만 뭐 이해 문제도 있었고요. 아니면 빈칸 추론형 문제들도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비문학에서도 어휘에 대한 이해, 앞뒤 문맥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어문 규정, 문법, 한자, 대화, 쓰기 영역까지 정말 놀랍게 평행 이론입니다. 모두 같은 문제, 어휘만 한 문제가 늘었을 뿐이고요. 그리고 한자성어가 지난 2022 지방직 7급에는 정답이 천의무봉이었어요. 완전 무결하다. 정원상이죠. 자, 완전 무결한 문장, 어떤 글 이런 것들을 글로 주면서 한자성어의 답을 천의무봉으로 주었었는데 이번에는 한자성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방직 7급 시험이라고 해서 막 한자 성어 이런 게 많이 나오던 시절들은 이제는 좀 지났고요. 9급과 비슷하게 한자 표기 문제는 있었고요. 한자 어휘 문제들도 있었지만 한자 성어는 이번에 나오잖아요. 단 누적된 결과에 의하면 지방직 7급은 대체로 한자 성어가 한 문제씩 나오고 있었는데 특이하게 이번에 안 나왔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65%를 잘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두 문제 그리고 각각 한 문제씩을 합쳐서 결국 100점이 되는 거죠. 한자 성어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이개년의 흐름들을 잘 살펴보시고 누적된 기출 해설들도 있으니까 또 비교해서 공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 고난도는 5문제인데요. 무난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지방직 7급은 고난도가 6문제였는데요. 자, 이번에 예상하는 것은 5문제니까 한 문제 정도 줄었다. 또 실제 이 고난도 중에서도 엄청난 킬러 문제. 이건 손도 댈 수 없는 문제 이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정말 미세하게 조금의 역시 우리가 실수나 아니면은 지식의 결여나 아니면 약간 착각을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오답들이 있으니까 정말 고득점을 향해 우리는 점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합니다. 자, 가장 많이 틀렸다면 또 한자의 표기 문제, 모든 직렬의 모든 시험에 존재하는 한자의 표기와 도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소정의 뭔가 금액, 소정의 뭔가 어떤 선물 이런 거 할 때 소정, 정해진 바라고 하는 그런 한자의 표기가 있었고요. 동음 이의어들도 있었어요. 관심, 지역, 역시 이음절 한자어란 말이죠.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이음절 한자어가 기본이요. 물론 참고로 전년 우리 지방직 7급에는 3음절 한자어가 나오기도 했어요. 미봉책이라든지 우리가 미로 시작하는 미봉책, 미증유, 미상불 제가 이런 것도 많이 강조하는데 3음절 한자어, 백미, 2음절 한자어 이런 게 이제 섞여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2음절 한자어의 결국 표기가 되겠고요. 자, 14번 한 문제에 나온 문법이지만 어려웠다는 거죠. 워낙 우리가 이제 문법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서 저도 문법 특강을 따로 하고 학생분들도 진입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문법이 되게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역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변별력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은 접사와 어미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할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 형식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의존적이고 형식적인 형태소가 되는 앞에 붙는 접두사 뒤에 붙는 접미사. 물론 이것은 기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기는 저랑도 한 적이 있어요. 보기를 보기 이런 것처럼 아니면 기가 아니라 미음 또는 음과 관련되며 잠을 잠, 꿈을 꿈, 춤을 춤 이런 것처럼 이 미음기가 접사일 수도 있고 어미일 수도 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결국 활용의 유무. 기본형이 있느냐 없느냐, 어미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를 앞뒤를 통해서 우리가 문맥으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접사는 활용하지 않는 것. 어미라는 거는 결국 어간 뒤에 오는 거기 때문에 100% 기본형이 있다는 것. 기본형이 있다는 건 활용을 하는 것이죠. 제가 누차례 강조하지만 2516개 다양한 어미 등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어미 등이 있다, 활용한다의 기이기 때문에 먹기가 먹다에서 왔을 때 활용하는 먹다 먹고 먹기. 또는 가다의 가기, 하다의 하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본형에서 활용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접사 어미를 구별하는 문제 또 고난도라서 저랑 살펴볼 것이고요. 자, 16번의 어휘입니다. 여전히 이제 한자어를 또 구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문맥에 맞는 한자어. 사실 우리는 형태는 같은데 음이 달랐던 동자의 음이 한자어에서 했던 거 있어요. 경신과 갱신의 문제도 있었고. 또는 태양이 장렬하다라고 할 때도 역시 더울 열자를 쓰는 장열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또다시 구별해야 할 작렬이라는 표기와도 구별해야 하고요. 어쨌든 한자어 3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 이걸 이제 우리가 의미를 구별해야 되고. 또는 계제라는 것도 우리가 비슷하게 했어. 다 이론 시간 했던 건데요. 그 중에서는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계제하다. 너가 계제할 문제가 아니야. 사이에 끼다의 아의 형태의 계제가 있어야 되고요. 물론 그 이외에 걸어 놓았어요. 실어 놓았어요. 원고, 잡지 등에 계제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이의 계로 시작하는 걸계자의 계제라는 것도 있고.
또는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에요. 여의의 기에 쓰는 역시 계제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별해야 돼. 여의의 기에, 어의의 제도 있는 세 개의 단어. 발음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계제, 또 어의의 계제, 여의의 기예제 이런 게 있음을 또 생각은 해 두셔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 한자어, 적절한 한자어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면 한자 계열이 5문제 중에 2문제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40%. 그래서 다시 한번 한자는 비중이 뭐 엄청 막 문제가 5문제, 6문제 이렇게 나오지는 않더라도 그게 바로 고난도라는 것은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 17번, 18번이 모두 비문학 빈칸 추론이었어요. 공식적인 추론이라는 단어는 이번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제 피셋에서 중요히 여기고 구급 시험에서도 거의 뭐 19번, 20번 쪽에 자주 등장하는 비문학 추론형 문제가 요즘에 필수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17, 18번에서는 추론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빈칸에 들어갈 말. 그래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 확인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길이로 보면 이번에 아주 길지 않았어요. 가장 긴 지문, 비문학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장 긴 지문이 550자. 그러니까 확실히 구급도 2023 상반기에 치러진 국가직, 지방직 포함하여서 이 구급 시험에서도 그렇게 길이가 길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900자에서 1000자. 전년도 지방직 7급 기준으로 가장 긴 지문은 900자였어요. 900자 정도의 지문이라고 본다면 거의 1000자 가까운 거잖아요. 긴 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길어야 550자, 그 절반 조금 이제 넘는 거지만 그래서 아주 긴 지문은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개 정도 지문이 550자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까 너무 쫓기듯이 풀지 말고 그러다가 막 찍듯이 해서 실수하지 말고요. 쉬운 것은 빠르게.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어휘, 어문 규정, 문법, 한자 이런 거는 고민의 여지가 없잖아요. 마지막에 집중해야 할 2세 문제. 바로 거기에서 당락이 좌우된다라고 생각하고 선택과 집중, 비문학, 또 문학도 때로는 나에게 안 맞는, 코드가 안 맞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난도는 고난도대로 나머지 문제들도 모두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1번인데요. 자, 다음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수능 과정에 의하면 이런 발표 관련된 내용을 뭐 화법과 장문, 줄여서 화작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화작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문법 중심을 언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결국은 언어와 매체라는 형태에서의 또 언매라고 하는 것에서 문법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돼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지금 시험 제도예요. 자, 그런데 발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주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듣기 평가라는 거와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강연을 듣고 2사람의 대화를 듣고 이제 대화는 또 뒤에 나오죠. 대화대로 따로 우리가 영역을 만들어 놓았는데 화법은 뭐 어쨌든 넓은 의미에서의 비문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도 쉬운 거죠. 이렇게 대화나 발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문에 답이 그대로 있으니까요. 자, 이제 쭉 그대로 뭐 읽어보되 뭐 선지를 보니까 선지 먼저 볼까요? 다양한 원인을 진단해. 그럼 벌써 원인이 다양하다라는 건 한 가지 원인이 아니거든요. A 때문이기도 하고 B 때문이기도 하고 C 때문이기도 하고 진짜 그렇게 나오면 맞고요. 하지만 이게 오답으로 많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왜? 원인은 지문이 일단은 짧잖아요. 그러니까 길어야 우리가 이제 500자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인이 여러 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 한 가지의 원인을 좀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그 원인 때문에 어떤 한 해의 결과가 나왔다. 이런 글들이 많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원인과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2번째, 실제 조사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여 신뢰도. 뭐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맞는 말이죠. 당연히 조사 내용이 있으면 신뢰도가 높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우리는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게 조사 결과는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러면 되게 흔했던 것처럼 뭔가 우리가 자기의 주장을 하고 또 발표를 하면서 근거 제시 이런 거 기본이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조사 내용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도입부에 사례가 있었느냐는 거고요. 그래서 화제 제시 정말 처음에 예를 들어 제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오다 보니까 어떤 내가 상황을 만났어요. 뭐 이런 뭔가 처음 부분에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되겠네요. 또 청자의 상황과 요구를 고려하여 청자가 관심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떠세요? 여러분 뭐 원하는 거 있으세요? 한번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
물론 처음부터 막 먼저 질문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말하면서 발표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먼저 물어봐 주세요.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런 분도 있긴 하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번 지문을 볼 건데요. 자,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교내안전 동아리 안전지킴이 대표 2학년 윤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에게 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전지킴이라고 하네요. 자, 우리 동아리에서 기획한 안전 캠페인 활동 일환으로 오늘 우리 학생들이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예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내가 안내하겠다는 거고 사례는 그 뒤에 있는 거니까 도입부의 사례가 나온 건 아니죠. 처음부터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서 어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얼마 전 이런 일이 이런 게 나와야 되는지 앞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 거죠. 자, 작년 한 해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통사고 피해 통계에 따르면 조사, 통계, 조사 내용을 근거로 제시해요. 사실은 교내뿐만 아니라 교내, 교외에서의 학생들의 교통사고 사실 안타깝죠. 젊은데 어린데. 그런데 교통사고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보행 중에 자동차와 충돌하거나 또는 자동차를 피하다가 다친 사례가 제일 많았더래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고를 당한 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스마트폰을 보고 이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자, 요즘에 사실 이런 사례들을 뭐라고 하느냐? 스몬비족이라고 이야기하죠. 스몬비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와 좀비라고 하는 것을 합친 조어잖아요.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은 사실 안 들리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고개 숙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안타깝게 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고 부딪히는 경우들이 생겨요. 사람하고도 부딪히기도 하고요. 이거 뭐 우리나라만은 아니죠. 영상들을 보더라도 정말 어디에 막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어디 물 같은 것도 모르는 채로 막 가다가 어디 분수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웃고 넘길 만한 장면들도 있지만 사고가 나는 것도 안타깝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런 학생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는 늦어져 위험합니다. 따라서 자 이제 바로 이 안전지킴이 선배가 하고 싶었던 말은 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캠페인의 주제는 이제 뒤에 준 거죠. 자, 이 주제를 뒤에 주면서 앞쪽에 뭐가 있었다고요? 조사 근거를 통해. 그래서 작년 한 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결국 자동차와 충돌하는 등등 사고가 많았는데 결국 절대 다수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아니면 또 이렇게 이어폰 끼는 거 있잖아요. 에어팟을 비롯해서 또 끼다 보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차가 옆에 있는지 어떤 위험 상황인지를 인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좀 더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기만 해라. 걸을 때는 걷는 일만 생각하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적절한 것은 이 사례, 조사, 사례, 통계 등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온 거예요. 발표한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예상하는 정답 2번. 실제 조사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여 당연히 화자의 신뢰도를 높이겠죠. 자, 이런 조사를 보면 제 말이 맞겠죠? 우리 모두 안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캠페인을 한 겁니다. 다만 원인은 있었잖아요. 무엇 때문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던 게 원인인 건 맞지만 다양한 원인이 아니죠. 그래서 막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건 아니에요. 뭐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주장을 한 거지. 어떤 해결 방안,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고치는 걸 해결 방안이라고 하죠. 그거 말고 이제 캠페인이라고 했어요. 결국 안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이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례는 실제 우리는 조사한 사례를 보니까 하고 말했을 뿐이지 도입부의 사례를 제시하거나 뭐 그렇게 화제를 제시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또 청자의 요구를 고려해 이런 거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쉬웠어요. 시간만 줄이면 돼. 자, 우리 이야기가 길었지만 결국 1분 안에 풀 수 있었던 발표 문제였고요. 제가 선지를 먼저 봤잖아요. 뭔가 매력적인 것들 아니면은 아닐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잘 끊으면서 앞뒤 관계 따지고 과감의 X 준비한 후 지문에서 답을 빨리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였고요. 자, 이제 이번은 대화가 되겠습니다. 자, 어디 뒤에 시에서도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화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주고받는 말이잖아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기 때문에 티키타카 티키타카 이렇게 주고받고 있잖아요. 여기에 등장인물은 세 사람이었어요. 학생 대표, 주민 대표, 학교장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이 대화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번에 문제를 보니까 긍정형 문제가 많고요. 부정형 문제가 적어요. 부정형 문제,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타당하지 않은 것, 맞지 않은 것, 알 수 없는 것, 다른 하나 뭐 이런 부정형 문제가 7문제밖에 안 돼요. 원래 어려울 때는 부정형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20문제 중에 12문제, 13문제 이렇게 많은데요. 왜냐하면 실수하기 쉽고 또 우리가 틀린 하나를 찾으려면 맞는 세 개와 구별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부정형 문제가 적었다는 건 함정 문제가 별로 없었다는 거. 확실히 맞는 하나, 뭐 모르면 일단 넘어가면 되는. 물론 이런 것처럼 이제 틀린 거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역시 세 개 맞는 것 중 세모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나 과감하게 전혀 아닌 것, 아예 아닌 것 확실히 이걸 이제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공감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학교에 외부인이 아무 때나 드나들면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주민들의 학교 체육시설 이용 시간을 오후 5시 이후로 제한했으면 합니다 하고 학생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학교 주변 주민들이나 뭐 상인들은 그런 제안을 하기도 해요. 학교 운동장 저렇게 텅텅 비어 있는데 우리 좀 드나들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위험하잖아요. 또 외부인들이 들락날락 하다 보면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대부분 막 어른들이라고 했을 때 학생들한테 막 반말하고 막 뭐 노래 부르고 막 이상한 막 담배 피우고 이런 분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나 뭐 차량과 관련해서는 안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아무 때나 드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교가 끝나는 5시 이후에는 허용할 수 있으나 그건 안 돼요. 이렇게 했고요. 근데 주민 입장에서는 그래요, 맞아요. 학생들 말도 맞아. 너희들 말도 맞긴 맞는데 또 그래도 아침에도 운동하니까 9시 이전까지는 또 허용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은 안 하고 뒤에 5시 이후는 너희들 말이 맞긴 한데 학생들 말이 맞긴 한데 9시 이전도 좀 허용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받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학교장 입장에서도 그래요. 9시 이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서로 잘 이해가 되고 있네요. 주민은 주민 입장에서 학생 대표 이야기를 수용했고요. 또 교장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대로 주민 대표의 제 이야기도 제안도 또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희들도 알릴게요. 또 하나 더 제안을 했어요. 수업이 없는 방학에는 또 시간 제한 없이 이용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이게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불가능해. 이렇게 하면 이제 서로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약간 협조적인 지금 상황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 의견을 조건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말도 맞기는 하네요. 잘 준수한다면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제안하는 게 학교장의 이야기에서도 있고요. 또 자신의 의견을 질문 형식으로 제안, 뭐 서술로 확인하면 되겠죠. 질문 형식으로 어떨까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뭐 이런 것도 맞습니다. 또 3번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기 전에 근거를 먼저 밝히고 있다. 자, 여기네요. 그래서 이러한 아무 때나 드나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근거란 말이죠. 근거는 때문에를 붙이면 가장 좋아요. 근거는 때문에. 왜냐하면 때문이다. 근거, 논거, 이유 제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5시 이후에 제한했으면 좋겠다라고 결국은 제안을 한 거죠. 제안을 한 거고 이거는 제한한 거예요. 한계를 둔 거니까요. 자, 문제는 정답 4번 이야기군요. 왜? 상대 의견을 반박하여. 반박했나요? 반박은 당연히 반대하는 거죠. 반대에 논박하는 거예요. 싫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어요. 너 말이 틀렸는데 내 말만 맞는데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반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4번이고요. 물론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나 더 제안은 했어요. 뭐 새로운 제안은 했지만 그러나 네, 알겠습니다. 앱을 활용해서 널리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수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박이 아니라 오히려 수용했다. 앞 내용에도 뭐 조건부 수용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네, 그렇게 알릴게요. 네, 그렇게 안내해 주세요. 알릴게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고친다면 상대와 의견을 서로 조율했어요. 그리고 수용했어요. 그렇게 제안하고 수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1, 2번 어때요? 넓게 보자면 비문학의 영역입니다.
뭔가 읽기, 독서 이런 이제 영역과도 관련이 되는데 난도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시 몸풀기 문제 1, 2번이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시간만 줄일 수 있다면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맞습니다. 자, 이제 3번 문학 네 문제 중에 모두 감상 문제라고 했잖아요. 물론 감상이라는 것도 항상 객관적 감상이 되겠죠. 시는 주관적이지만 그러나 시 문제는 객관적이다. 자, 역시 문학 문제는 주로 부정형 문제가 많아요. 주로 부정형 문제가 많다는 것은 세 개의 힌트를 주기 위함이거든요. 이 시를 누군가는 처음 볼 수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물론 이제 이런 게 뭔가 왜 이 시가 나왔을까라고 한다면 EBS에 수록되어 있어요. EBS에 수록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일일이 찾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 뭔가 EBS에 있기 때문에 나왔겠지라고 그냥 생각만 하자는 거죠. 갑자기 나올 수는 없어요. 이것은 그만큼 검증된 객관적인 시라는 거죠. 선생님 시 문제라는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막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인의 생각을 어떻게 알고 문제를 줘요? 그래도 이미 학습서에 있는 거죠. 이 시의 주제는 뭐고 특징이 뭐고 내용은 뭐 이런 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푸는 거기 때문에 괜히 우리가 막 의심하고 또 막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자, 물론 이제 정현정이라는 시인도 뛰어난 시인의 우리 이론서에도 있고 강의 노트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섬이라는 시도 있고요. 들판이 적막하다라는 기출 문제에도 들어있는 또 최근 시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연도를 보니까 1984년이에요. 80년대 시. 그러면 나름은 그래도 최근이라고 봐야지. 3, 40년대 시는 아니니까요. 제목 힌트는 있죠.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잘 아는 것처럼 떨어져도 공이 튀는데 처럼의 직유법인 거는 이제 제목 속에서 알겠고요. 누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통통 튄다라는 표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의 주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뭔가 탄력 있는 삶이죠. 탄력 있는 어떤 삶에 대한 긍정 이렇게 했어요. 사실 딱 떠오르는 단어 하나, 오뚜기 정신이라는 거 있죠. 우리 어문 규정 포함해서 소리대로 오뚜기가 아니라 오뚝이가 되겠죠. 원형을 밝혀 적으면서 전미사 이를 붙였었던 한자성어 7전8기라는 것도 생각이 나는군요. 그래야죠.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는 백절불굴의 자세, 100번 꺾여도 결국 굴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지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희망을 갖고 그래 성공은 항상 마지막에 붙이는 이름이기 때문에 과정상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과거에 고 정주영 현대 회장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떨어지지만 또 튀어오르는 공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되게 교훈적인 가장 긍정적 가치관의 쉬운 시일 거라. 우리 공식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친숙한 시인데 문제가 어려운 거고요. 낯선 시인데 문제는 쉬운 거예요. 자, 틀린 하나라고 했어요. 자, 역시 선지 한번 볼까요? 대상이 지닌 속성, 대상이 공이겠죠. 공은 튀어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부각하는 게 제목에서도 벌써 느낄 수 있는 쉬운 말이에요. 맞고요. 자, 이제 청유형 어투예요. 청유형 어투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사실 벌써 우리는 청유형도 속에 숨어있는 문법이잖아요. 우리는 문장의 종결형은 5가지가 있다. 그래서 평서형 또는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이라고 하는 5가지의 문장형에 거기에 비롯해서 어미가 있었잖아요. 평서형 어미, 명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 의문형 어미, 감탄형 어미. 그러면 이제 보통 청유형 어투라는 것은 뭐뭐 하자, 뭐뭐 하자, 우리 뭐뭐 하자 이런 게 우리 청유형이었잖아요. 명령형은 너 뭐뭐 해라 이런 거겠죠. 의문형 뭐뭐 하니 뭐 이런 거겠죠. 이건 다 아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청유형에 소망이 있는지 이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자, 동일한 시어 반복, 온율감 이론적으로 거의 맞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앞뒤 논리적으로 지금 다 맞는 말이에요. 특히 동일한 시어의 반복이라고 했어요. 반복도 여러 가지라고 저는 많이 얘기했는데 시어의 반복, 식구의 반복, 통사의 반복. 어쨌든 최소 한 단어 이상일 수도 있어요. 다만 어쨌든 반복이면 당연히 운율이죠. 반복이면 운율 형성 이것도 맞고 찾아봐야 되겠어요. 자, 4번 볼까요? 대상의 의인화를 통해 의인화 있을 수 있어요. 공에서의 탄력 있는 삶, 긍정적인, 희망적인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자, 문제는 화자의 모순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자, 벌써 모순된 감정 하면 생각나는 거 하나 있네요. 역설법, 모순어법.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패러독스 이야기잖아요. 좋은데 싫어요, 싫은데 좋아요. 이런 게 모순된 감정이라는 거죠. 실제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할 때가 있기도 해요. 우리는 이 시원섭섭하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역시 외로운 황홀한 심사와 같은 정중의 유리창도 생각이 납니다. 자, 이게 상반된 두 가지 감정이 나란히 나왔다는 건데 이건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를 보니까 자,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 뭐 다양한 수학법들 중에 하나 도치법도 있네. 순서 바뀐 거예요. 자, 뭔가 내용은 다 쉬워요.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뭐 둥근 공이 되어. 그래서 결국은 내내 반복되는 말들이 공이 되어 공이 되어 공이 되어 어떻다는 거예요. 제목처럼 결국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서술어 살아봐야지. 살아봐야지. 떠올라야지. 이렇게 이제 서술어가 도치되어 있는 셈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보아도 지금 모순된 감정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의인화는 있어요. 의인화는 있어요. 어떻게?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이라고 했어요. 물론 처럼은 직유법이지만 공이 쓰러지는 법이 없다. 사실 벌써 사람처럼 표현한 거예요. 물론 이걸 화류법으로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 사람처럼 보자는 거예요. 사람도 쓰러지는 법이 없듯이 공도 쓰러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공은 사실 그냥 떨어지는 거죠. 뭐 쓰러진다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그래서 쓰러지는 법이 없는 애 의법. 아니면은 뭐 최선의 꼴의 너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너가 너가 벌써 너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의인화거든요. 2인칭 대명사니까요. 결국은 사물을 2인칭 대명사를 써서 인칭 사람처럼 쓴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한 거니까요.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최선의 모습도 공에 의인화한 거죠. 자, 그러나 그 의인화를 통해서 여전히 탄력 있고 쓰러지지 않음의 의지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게 모순된 감정은 아니라는 거죠. 한 번 더 깊은 슬픔, 찬란한 슬픔, 외로운 황홀한, 행복한 슬픈 뭐 이런 게 우리가 나란히 나와야 되는데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고친다면 의인화는 맞는데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삶을 강조하였다.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삶, 오뚜기 정신, 7.8기. 이게 바로 주제가 되기도 하겠죠. 수사법이 많다고 했어요. 도치법, 다시 한번 직유법, 그리고 의인법 이런 게 반복법 이런 거 아주 흔하죠. 의인법이 있냐 없냐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나머지는 모두 맞는데요. 자, 1번은 이제 했어요. 뭐 역시 튀는 공처럼 살아봐야지 이런 것들 이제 했고요. 자, 근데 2번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는데 그래서 청유형 어투라고 생각될 만한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살아봐야지, 살아봐야지, 떠올라야지. 이게 사실 어미의 종류로 보면 사전에 의하면 아야지 또는 어야지라고 하는 하나의 어미예요. 아야지를 쓰는 어미는 사전에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객관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아야지, 어야지는 이제 모음조화에 의한 거니까 같은 건데요. 하나의 형태소가 되고 형태소 계산할 때 우리 아야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먹어야지, 잡아야지, 보아야지, 들어야지. 아무거나 제일 쉬운 것 중에 우리 뭐뭐 해야지.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제는 집에 가야지. 어때요? 이게 완곡한 명령에 해당하는 어미로 보기도 합니다. 완곡한 명령인데 결국 내용은 청유라는 거죠. 우리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자. 이런 거죠. 살아봐야지도 그렇게 살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튀는 공처럼 살자. 우리라고 했어요. 주어가. 이것도 우리 살아야지. 가볍게 떠올라야지. 떠오르자. 우리 둥근 공처럼 말이야.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렇게 청유형 어투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그래서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맞았던 겁니다. 자, 틀린 하나. 딱 하나 때문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역시 문학 속에 있는 어휘가 정오답을 딱 판가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모순된 감정. 모순이라는 단어. 모순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야 돼. 실제 정답이 되는 말들 중에 하나 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거나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이런 게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 다 외우지 않아요.
지금 정현종의 시의 역설법이 없다. 우리 이렇게 외우지 않잖아요. 이 시를 처음 보고 처음에 분석을 하되 선지에서 딱 우리가 동그라미를 치고 표시해야 할 어떤 특정 단어가 있다는 거야.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러면 또 오래 걸리니까요. 자, 정답 4번. 적절하지 않은 4번. 뒤까지. 가장 긴 4번이네. 가장 긴 4번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시 하나였고요. 그러나 고난도는 아니었어요. 자, 고난도는 아니었어요.